자, 오늘 경기는 롯데가 모처럼 크게 이긴 경기였고, 스코어는 10대 3. 오늘 롯데 선발은 윌커슨이었고, 오늘 선발부터 롯데가 조금 많이 유리했던 경기였죠. 이렇게 롯데가 조금 모처럼 쉽게 이겼던 경기였고,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팀들이 많은 연전을 이제 치르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우리는 9연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선 두산전에서 우리가 또 한점차 승부도 하면서 필승적을 또 썼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또 연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필승적을 아끼고 이긴 게 중요했습니다. 또 그랬는데 또 중간까지는 그렇게 큰 점수차를 벌이지 못하다가 경기 후반에 또 3점을 더 내면서 우리가 확실히 이긴 점은 그건 좋았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 필요했었고 또 그걸 또 해낸 게 정말 좋았다고 보여지네요. 자, 일단 팀 기록을 먼저 보면 롯데는 14안타 그리고 9볼넷 합쳐서 22출루 22출루에 10점. 뭐 그렇게 잘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빼드죠. 삼성은 9안타에 3볼넷 12출루에 3점. 엔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거의 한 1주, 2주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잊지 않고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아, 어, 맞네요. 저도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야구장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아마, 어, 롯데가 가을 야구 가능성이 조금 다 떨어졌을 때, 그때쯤 방송 안 하고 한번 야구장을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음, 아마 마지막 경기쯤은 또 야구장 한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이제 슬슬 가을 좀 다가오고 약간 저녁 되면 좀 선선하죠. 이럴 때 야구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야죠. 매번 방송할 수도 없고, 네. 또 직관도 또 직관만의 그 맛이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죠. 저는 한여름 빼고는 봄이나 가을 그럴 때는 직관 가서 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경기도 우리가 롯데가 최대한 많이 이겨놔야겠죠. 우리는 지금 어, 오늘 우리가 이기고 기아가 경기가 없었고 NC가 이김으로써 NC가 4위가 되고 기아가 지금 5위죠. 그 기아와 롯데가 지금 오늘 경기 결과로 6게임 차가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6경기 차가. 쉽지 않은 거 맞는데 하지만 또 모르죠. 아직 산술적으로 희망이 남아있죠. 아직 뭐 한 달에 3경기 줄이는 거 쉽지 않죠. 게다가 지금 기아는 지금 8연승 하고 있고 연승 달리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지금 기세는 기아가 웬만해서는 가려고 하겠죠. 저는 기아는 올라간다 보고 NC가 오히려 조금 내려와주면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그러려면 우리가 NC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연승을 또 달려야겠죠. 일단 뭐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아직 산술적 희망이 남아있으니까 어, 오늘 방송 제목으로도 썼듯이 뭐 울산 갈매기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지에 롯데 갈매기들이 있죠. 그런 롯데 팬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조금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모르는 거고 우리 5위 경쟁하는 팀들이 5할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6할 7할 2017 시즌 후반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지금 현 시점으로 구창모도 없고 음, 뭔가 NC가 조금 떨어지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분위기 기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엘로기가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시즌이 되겠죠. 엘로기 하나 삼성 이렇게 가려고 하면 진짜 KBO는 대박일 텐데. 자 어쨌든 잡담은 여기서 일단 하고 자 경기 분석 들어갈게요. 팀 기록은 받고 타선을 보면 자 윤동이가 오늘 또 4만타 잘해줬죠. 윤동이가 4타수 4만타에 1타점 그리고 정훈도 오늘 정훈 유강남 정말 잘해줬죠. 정훈도 오늘 4만타에 3타점 그리고 안치홍도 멀티히트 그리고 타점까지 게다가 볼넷까지 3출루 전준우도 멀티히트 1타점 부드럼은 오늘 찬스에 비해서 못했죠. 오늘 희생플레이 안 쳤지만 그 외의 찬스를 너무 많았죠.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지 타석에서는 좀 안 좋았죠. 그쵸. 일단 기아가 일단 남은 경기 많으니까 마지막에 다른 팀들은 음, 남은 경기 많은 건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자연 경기가 적은 팀들은 1, 2, 3, 3번만 쓰고 필승조를 아껴가면서 아니지 필승조를 다 때려 박으면서 또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죠. 1, 2, 3, 3번 쓰고 필승조 매연기 쓰고 하지만 기아처럼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팀은 5선발까지 쓰면서 또 필승조를 또 마음대로 또 못 쓰죠.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력으로 뭐 경기를 시즌 성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좋지. 나머지 부분은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팀은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가 잔여 경기가 제일 많은 팀일 텐데 그게 마지막 시즌 막판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가봐야겠죠. 이제 한 30경기 정도 남았는데 롯데가 조금만 더 스퍼트를 내서 연승 한 5연승만 달려들어도 우리가 또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준우까지 받고 구드럼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상황 분석 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경남 오늘 잘했죠. 3런도 치고 멀티히트에 오늘 홈런까지 그리고 2루타 장타도 쳤었고 자, 그리고 김민서 1안타 1볼넷 멀티출루 오늘 노진영은 3볼넷이네요. 출루는 잘해줬고 음, 그렇고 삼성은 김현준 오늘 멀티히트 다 당겨서 쳤죠. 1, 2루 1, 2루가 빠지는 타고 그리고 김성윤이 오늘 2타점 삼성에는 김성윤이 가장 잘했네요. 그리고 구자욱이 모처럼 조용했고 피렐라 1안타 오재일 1안타 유지혁 멀티출루 이재현도 1안타 1타점 1볼넷 멀티출루 자 그렇고 투수 성적을 보면 자 롯데 윌커슨이 오늘 6이닝 6피안타 3실점 2사사구 6삼진 97구 볼산비는 나쁘지는 않으나 원래 윌커슨의 성적 원래 윌커슨의 WHIP 그런 본래 성적을 보면 오늘은 조금 안 좋았죠. 원래 윌커슨보다는 하지만 이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다 자책으로 기억되네요. 그 황성빈 수비
그게 저는 자책이 안 되었다고 봤는데 그것도 자책으로 되네요. 실책이 아닌 걸로 기록된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서 2.03, 2.03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위커스는 정말 잘 데려왔죠. 제가 이번 시즌 방송에서 5월달부터 스타일리 바꿔야 된다 말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5월달 후반 아니면 6월달이라도 빨리 위커슨으로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몇 승을 더 했을지, 그것도 좀 아쉽죠. 그리고 신정남 올라오고 김진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가 방송에서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는 오늘 선발 매치가 너무 유리한 매치였고, 그리고 두산전에 우리가 필승조를 썼고, 게다가 구승민도 지금 안 좋고 필승조가 한 명이 못 쓰는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는 지금 9연전이 남아있고, 게다가 필승조를 아껴놓고 우리는 좀 비등비등한 경기 때 필승조를 써서 경기 후반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오늘 대승이 필요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김상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아쉽죠. 이때는 우리가 3점 차였나? 그랬을 거예요. 4점 차였나? 3대 7이었죠. 4점 차. 4점 차에 우리가 김상수를 쓴다는 거, 이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사구만 쓰고 그 다음 이닝에 또 첫 번째 타자 오재일까지 쓴 거, 그것도 아쉽죠. 사구만 쓰고 거기서 그냥 끝내고, 다음 이닝 때는 오재일 때 김상수를 안 쓰고 그냥 바로 진승현이나 심재민 이렇게 갔더라면 어땠을지. 이 한 타임이 좀 늦은 투수 교체, 진승현이 몸이 안 풀려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면 미리 풀었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김원중, 최준용, 그리고 김상수까지 오늘 안 썼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투수 기록은 이렇고, 자, 삼성은 최채영 뭐 안 좋죠. 오늘 경기 전까지 또 성적이 안 좋았고, 4이닝 9피안타 5실점 3사구 1홈런까지. 그리고 오늘 최치영은 140도 안 나오고 137 1패스볼 구속이고, 체인지업도 덜 떨어졌고, 이런 투수 상대로 우리가 점수를 4점밖에 못 낸 건 조금 오히려 아쉽다고 봐요. 더 냈어야 되잖아. 그래서 최치영에게 우리가 4점이 아니라 더 7점 8점 이렇게 냈더라면 우리가 김상수를 안 쓰고 이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건 남이 오늘 잘해줬죠, 공격에서. 그리고 나머지 뭐 홍정우 2실점, 뭐 우기민, 이승영, 장필준 3실점,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상황 설명 들어가 보면 처음 볼 장면은 자, 1회 말, 자, 1회 말에 우리가 윤동이가 안타 치고 나가고, 그리고 정훈이 안타, 무사 1, 2루 좋은 찬스를 맞죠. 자, 여기서 안치홍까지 모에 맞는 공, 무사 말루, 정말 좋은 찬스였고, 자, 이때 전준우가 무사 말루에서 채운 감이 좋은 전준우, 정말 좋은 찬스가 걸렸는데 이때 전준우가 3땅을 치면서 홈에서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1사 말루, 이때 조금 쎄했어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무사 말루, 최채영 선발, 위커스 선발, 이렇게 이 경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찬스를 못 살렸다면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구드람이 희생플라이 치면서 1점, 그나마 또 우리가 무사말로에서 1점을 또 뽑고 간다고 생각했었고, 여기서 구드람의 희생플라이는 좋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1점만 얻었더라면 분명히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유강남이 3런을 치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점수를 뽑습니다. 여기서 대거 4점을 뽑고, 그리고 자 2회초에 자 2사 후에 자 일단 피렐라가 삼진, 그리고 오젤이 저플. 자 2사죠. 2사 후에 여기서 유적에게 자일수합 2루타가 됩니다. 원래라면 자일수합 안타가 되었어야 할 타구였죠. 저는 뭐 오늘 방송에서는 뭐 저 다이빙은 뭐 시도해볼만 했다. 왜냐면 1, 2점 차, 한두 점 차가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매치업이 최채원과 위커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보면 뭐 그 정도 다이빙을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이 다이빙 시도가 결국엔 점수로 연결되었죠. 만약에 여기서 자일수합 안타였다면, 2루타가 아니었고 안타였더라면 이지현의 이 중견수합 1루타 때 유지혁이 홈까지 못 왔겠죠. 잘 갔어도 3루까지 갔었겠죠. 그래서 그 수비 하나 차이로 여기서 1점을 더 줍니다. 이게 실책으로 기록 안 되면서 위커슨 자책으로 기록이 되었고, 자 2회 말 때 안치홍이 안타 치죠. 자 일단 윤동희와 정훈이 아웃되고 2사에서 안치홍이 안타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준우가 또 안타, 2사 1, 2루 다시 득점권을 찬스 맞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구드럼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1회 때는 뭐 희생플레이 잘 쳐줬죠. 그건 그렇고, 자 여기서 득점권 찬스인데 초구 체인지업이 몸쪽이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노스트고 초구일 때 한가운데 힐트만 치라고 하죠. 그런데 초구 몸쪽 이 공을 굳이 칠 필요가 있나요? 잘 들어와도 꽉 찬 공인데. 저는 이런 게 진짜 아쉬워요. 쳐야 될 공, 안 쳐야 될 공, 그 상황에 따른 타격법,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공을 안 건드리고 조금 더 갔더라면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은 최채영, 예전에 그 좋았던 최채영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 너무 성급한 타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때 구드럼. 그래서 구드럼이 좀 아쉬웠다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볼 장면은 3회 말. 자 3회 말에 이건함이 무사히 2루타를 치죠. 오늘 정말 타격감이 좋았죠. 이 2루타도 바깥쪽 잘 밀어서 2루타 쳤었고, 무사히 이뤘는데 이걸 우리가 못 살리죠. 여기서 또 살렸더라면 경기 초반부터 정말 넉넉하게 우리가 점수를 벌리면서 김상수를 안 쓰고 이겼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에서 김민석과 노진혁, 황성빈까지 모두 못 살렸다. 그리고 또 모처럼 황성빈이 선발로 나왔죠. 오늘 방송에서 박지영 해설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울산구장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인조잔디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볼이 죽는다. 원래 인조잔디는 고척돔도 그렇고 예전에 대구구장도 그렇고 조금 바운드가 많이 살아나가죠. 빠르고 크게 나가죠. 보통 천연잔디에 비해서. 하지만 울산구장은 인조잔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척이나 예전 대구구장처럼 그렇게 바운드가 크지 않고 죽는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황성빈이나 안건수처럼 번트로 내안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공이 많이 죽으니까 수비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황성빈이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 타격보다는 약간 구장 특성을 이용해서 번트 잘하는 그 번트 내안타를 한번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 그걸 시도 안 하더라고요. 모처럼 선발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이종훈 감독이 그 박지영 해설위원이 말했던 그런 울산구장의 잔디 특성을 고려해서 황성빈을 선발로 낸 것이었나?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렇다고 봤는데, 그랬더라면 황성빈이 그걸 캐치했더라면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 그게 황성빈이 오늘 좀 아쉬웠고,
자, 그리고 4회 말에 또 윤동이가 또, 2루타 또 치죠. 윤동이 2루타, 그리고 정훈, 아웃, 그리고 안청이 볼넷 1, 2루, 1사 1, 2루. 자, 여기서 전준우가 또 안타를 쳐주면서 우리가 추가점을 냅니다. 1회 4점을 내고 계속 묶여있다가 꾸준히 찬스 있었죠. 2회도 3회도. 하지만 점수를 못 냈다가 이제 4회 때 모처럼 또 추가점을 냅니다. 이 추가점이다 하면서 조금 윌커슨도 그리고 우리 팀 자체도 뭔가 오늘 조금 쉽게 갈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5점째를 얻었고, 자, 그리고 맞다, 이것도, 자, 여기서도 구드럼이 또 아쉬웠죠. 자, 전준우가 1점 얻은 건 얻었고 1사 1, 2루 찬스가 그대로 있었죠. 여기서 이 체인지업 이것도 몸쪽이었어요. 아까 그 2회 때 초구 몸쪽 체인지업 친 것도 제가 아쉬웠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것도 몸쪽 체인지업을 쳐서 병살됩니다. 물론 뭐 병살되는 거는 뭐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뭐라 할 부분 아닌데, 하지만 좀 약간 성구한 그런 부분, 타격에 대하는 부분,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5회 초, 자,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수비가 나왔는데 노진혁이었죠. 자, 여기서 이재현은 볼넷, 그리고 김지찬 안타 1, 2루, 무사 1, 2루. 삼성도 모처럼 좋은 찬스 맞습니다. 여기서 김동진 삼진 1사 1, 2루.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노진혁이 바로 공을 제대로 잡아서 송구를 해서 병살을 시켰더라면 우리가 실점을 안하고 점수차도 5대1 여유있게 갔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처음에 노진혁이 제대로 공을 못 쥐면서 포구는 잘했지만 그 송구할 때 지는 그 부분에서 탁발이 되면서 제대로 공을 못 잡았죠. 그러면서 제대로 송구를 못 뿌리고, 그러면서 또 세이브 되었죠. 그러면서 병살이 되었어야 할 부분에서 병살이 안 되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또 있었고, 거기에 도루를 하면서 2, 3루, 거기서 김성윤이 안타를 치면서 2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5대3 우리가 많이 따라잡혔죠. 자, 그리고 자, 5회 말, 자, 5회 말에 유건남이 뭐에 맞는 공. 오늘 유건남은 정말 잘해줬죠. 공격에서 5회 맞는 볼로 무사 출루해주고, 김민석이 아웃되고, 김민석의 땅볼로 2루에서 아웃. 다시 1루 주자 김민석이 되고, 자, 여기서 김민석이 도루를 하죠. 잘해줬고 1사 2루, 그리고 노지혁도 볼래 1사 1, 2루. 자, 여기서 이정훈을 교체. 이정훈이 정말 잘 쳤죠. 이 타구. 처음에는 홈런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 타구가 거의 펜스 가까이 가는 타구였고 이게 잡혔고. 그런데 자, 1사에서 1사 맞죠? 그죠? 자, 1사에서 여기서 왜 2루에 있던 김민석이 왜 3루까지 안 갔는지 이건 좀 아쉽죠. 여기서 갔더라면 음, 충분히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아쉬움을 윤동이가 또 잘 풀어줬죠. 이 슬라이더가 몸쪽 공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두세 개 정도 빠지는 몸쪽 깊은 슬라이더였는데, 이걸 또 그걸 또 몸쪽을 또 잘 대처하면서 또 안타 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현 시점 커버에서 몸쪽 공을 가장 잘 치는 우타자가 아닐까, 그게 윤동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운동주에게 홈런 쳤을 때, 그리고 대구 삼성전에서 홈런 쳤을 때 모두 몸쪽 하이 볼이었죠.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그거 홈런 치는데 오늘 타격도 몸쪽 볼인데 그걸 또 안타를 만들죠.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양준혁 해설위원도 말했다시피 몸쪽 빼면서 몸통 돌리는 그 스윙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창 폼 좋을 때 박병호 보듯이. 그래서 윤동희가 너무 잘해줬고 이렇게 6점짜리 얻었고, 자 정훈이 또 안타 치면서 7점짜리 얻었죠. 하지만 여기서 윤동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자 우리가 2사였고 2점 얻은 거 좋았어요. 7점째 얻은 거, 7대3 얻은 거 좋았죠. 하지만 2사인데 굳이 2루에서 3루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윤동희가 2루에서 3루 가다 죽었죠. 2사에서 2루나 3루나 큰 차이 없죠. 뒤로 볼 폭투 나온 거 말고는 점수 될 게 없으니까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1사 같으면 1사 2루와 3루는 다르죠. 희생팔레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1사면 윤동희가 거기서 뭐 3루 가다가 죽는 건 이해가 가능한데 2사인데 거기서 2루에 있어도 되는데 2루에서 3루 가다가 죽죠. 뭐 아슬아슬한 타이밍도 아니었고 너무 차이가 많은 너무 심한 주루사가 나와서 이건 조금 오늘 윤동희가 공격에서는 충분히 잘해줬지만 이 주루사는 조금 뭐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7회 초. 자 6회는 모처럼 우리가 건너갔었고, 자 7회 초 신정락이 나오고 안타, 그리고 김치욱이 나오고 안타. 자 여기서 아웃 만들고, 자 2사인데 2사 뭐 1, 2루 뭐 투척권이긴 하죠. 하지만 4점 차였고 우리가 계속 말했다시피 앞으로 남아있는 연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구성민도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필승조가 3명인데 김문중, 최준용, 김상수인데 아껴야죠. 4점차 4점차에 김상수를 내는 건 전 좀 아쉬웠다고 봅니다. 다른 선수를 내서 좀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뭐 피렐라서 쓴 것 같긴 한데 뭐 예,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또 이해가 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피렐라고 자 썼다 이건 돼요. 하지만 그 다음 이닝까지 오제일까지 또 쓰죠. 그래서 4구가 아니라 투구수 10개까지 가져가죠. 저 그 부분 좀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뭐 진승현이라든지 심재민이라든지 몸을 풀게 했을 거고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다음 이닝까지 인상수를 쓴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자 그리고 여기서 7회 말 임석은 아웃되고, 자 노진혁이 볼넷을 나오고, 그리고 안건수가 땅볼. 자 일단 다시 1루였고, 그리고 고성민 볼넷 1, 2루. 자 여기서 정훈이 오늘 유건남과 함께 정말 잘했죠. 거의 홈런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였고, 울산구장이 작은 구장이 아니죠. 좌우가 101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좌우 펜스 거리고, 그래서 이게 펜스 맞고 나옵니다. 좌측. 그러면서 2타점을 더 얻고 사실상 여기서 경기가 끝났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 정말 잘해줬고 정훈이, 그리고 안치홍도 다시 추가점을 내면서 사실상 경기가 이 7회 때 끝났죠. 그리고 나머지 뭐 8회 9회는 크게 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우리가 대승을 했다. 10대3. 그리고 김상수는 오늘 투구수 10개를 썼지만 대신 최준용, 김원중은 확실히 아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자, 오늘은 우리가 선발 매치를 보듯이 우리가 너무 유리한 경기였고, 그리고 다음 이제 원태인과 와이드너죠. 자 우리는 지금 연승이 필요하고 게다가 하위권팀 삼성 상대로 우리는 수입을 노려봐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승을 한 게 너무 좋았고 필승조 아꼈고, 이 필승조 아낀 부분을
우리가 원태인과 와이드너 때 비등비등하게 선발이 가져간다며 경기 후반 필승조를 때려 넣으면서 우리가 가져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성을 수입하고 만약에 NC도 우리가 위닝을 한다면 이번 주 5승을 한다면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기아나 NC가 5할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플러스 4면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5승 1패를 하고 기아나 NC가 5할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되기가 쉽지 않겠죠. NC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해낸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NC전 하기 전에 이번 삼성전을 우리가 수입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투수가 일단 와이드너고 우린 나균아. 앰퍼샌드 로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 윤동희, 전준우, 안권수, 노진혁, 구드럼 호수비 최고였음. 직관 가서 봤는데 구드럼일 실책 있었지만요. 불펜도 좋아고요. 짜릿한 한 점차 승리 기분 너무 좋았음. 그쵸. 어제 경기 잘했죠. 어제는 우리가 수비로 이겼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하지만 그 전 경기는 정말 우리가 수비로 졌죠. 한동이 그 3루에서 2루로 그 악성구. 이대 어제 말고 그저께 경기는 우리가 2대0을 졌지만 사실상 한동희 때문에 졌다. 한동희 그 실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한동희가 거의 6년차, 7년차 됐죠. 이 정도 기회를 줬는데 3루에서 그 정도 수비를 하면 아직도 수비가 그렇게 안 나아지면 한동희는 3루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3루로 쓰면 계속 팀에 피해만 주고 본인도 그 멘탈 털리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타격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시즌이 정말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기아에게 우리가 광주에서 수입을 내줬을 때도 그 시작이 한동희의 실책이었죠. 그 경기에 한동희가 2실책인가 3실책을 했죠. 그러면서 진짜 그건 한동희가 말아본 경기였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실책이 그냥 단순히 실책이 아니라 팀도 마이너스가 되고 본인 멘탈도 그렇고 이게 또 타격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희가 살려면 롯데가 살려면 한동희는 3루는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나 1루나 지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은 뭐 공격에서 그 정도로 뭐 1루나 지명할 정도로 공격이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다음 남아있는 시즌 다음 시즌을 보더라도 한동희는 이제 그만 3루 그만하고 이제는 1루수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고 와이드너와 나균아 우리가 박수영 나균아니 앞게임 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이겨놔야겠죠. 정말 이제 박수영과 나균이 나간다면 한현희가 선발로 올 테고 뭐 이인복이라든지 뭐 김진욱이라든지 뭐 신재민이라든지 그렇게 선발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내심 이인복보다는 이제 앞게임 기간 때 한현희와 그리고 김진욱이 선발로 나와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는 김진욱 선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구가 불안하면 오히려 선발 쓰는 게 더 도움되지 않나. 긴장감이 높은 불펜보다는 조금 길게 던지더라도 선발에 나와서 조금 약간 제구 부담감도 줄이고 그냥 가운데 보고 때려박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 근데 성단장님도 지금 성적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우리가 가려고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가려고 못한다면 판다는 선장님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 네 번째 시즌인가요? 19시즌 후반기 때 와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한 시즌은 20시즌이 처음이죠. 그러면 이번이 네 번째 시즌이네요. 분명 뭐 시즌 초반 1위도 하고 뭐 달라진 게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번 시즌에 가려고 못 간다면 분명히 아쉬운 시즌이 될 것 같고, 뭐 새 시즌 리빌딩,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즌에는 뭐 하겠다 했었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시즌이 이번 시즌이었고, 자 이번 시즌에 최소한 가려면 가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즌 때는 뭔가 이제 우승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과연 뭐 트레이드라든지 FA 영입이라든지 뭐 엔젤님이 적어주신 대로 어, 드래프트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내년 시즌 조금 획기적인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또 모를까. 근데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아쉽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손아섭, 저는 키움처럼 박병호 내보내고 유한준 내보내고 그리고 뭐 이정우나 김하성이나 이런 선수들은 뭐 실력 때문에 외저 리그 가는 거지만 박병호 유한준은 KBO 복귀했고 그런, 그러니까 히어로즈 같은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는 별로 없는 팀들은 그런 푸차 선수들을 제대로 끌고 가고 대우해주면서 그렇게 팀의 인기도 올리는 거죠. 계속 뭐 프랜차이즈 대우 홀대하고 그렇게 선수 생활 막판에 밖으로 내보내면 팀은 절대 인기팀이 될 수가 없죠. 인기가 쌓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팀 운영을 지금 롯데가 하고 있으니까 전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그냥 고만고만한 푸차도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성화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아시아에서 일본 야구 자군 말고는 3,000안타가 없죠. 이치로는 일본에서만 3,000안타가 아니라 메이저리그까지 포함해서 3,000안타가 넘으니까 그건 아시아 야구가 아닌 메이저리그 포함이니까 메이저리그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아시아 야구에서 유일한 3,000안타 장원, 지금 그 다음이 손아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기록이 가능한 선수가 손아섭인데 그런 선수가 롯데 출신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유리해요. 원소속 팀이고, 게다가 손아섭도 부산 출신에다가 롯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손아섭에게 그만한 타자에게 40억을 제시한다? 그건 진짜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대호에게 4년이 아닌 2년 계약 그러면서 은퇴를 종료한 것도 성단장이었고, 그리고 전준우에게도 그렇게 헐값 내려치기 후려치기도 하면서 헐값 대우를 한 게 저는 그것도 정말 못마땅했었는데, 이번에 성화섭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뭐 가성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할 때 해야지. 성화섭에게 그 정도 40억?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NC는 60억에 잡았죠. NC가 그렇게 이대호 원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성화섭도 NC가 왜 그런 선수들을 원하냐면 경남권의 이대호와 성화섭 정도의 인기는 대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라이벌 팀의 푸차 선수를 NC가 데려가면 경남권 팬들이 흔들리겠죠. 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늘어서 NC가 송하섭을 잡았는데 고작 60억에, 저는 송하섭 같은 타자가 80억은 된다고 보거든요. 뭐 첫 FA도 아니고 첫 FA 때는 100억 나왔었죠. 그때 뭐 LG도 관련이 되었었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FA라도 송하석 같이 성실한 선수가, 게다가 요즘은 뭐 이대호가 보여줬듯이 40이 되더라도, 지금 최영우가 그렇고 40이 되어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송하섭이 훨씬 어린데 두 번째 FA인데 40억을 본다? 세 번째가 아니고, 그건 진짜 아니죠. 저는 이번에 올해 송하섭이 잘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유튜브도 그렇고, 예전에 서재민 코치님 방에서도 그렇고, 저는 누누이 송하섭이 그렇게 홀대 당할 선수가 아니다, 그렇게 억까 당할 선수가 아니다, 일부 롯데 앰퍼샌드 팬들은. 루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만약 이대호 3년 계약했으면 올 시즌까지 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저는 이대호만 선수는 4년 계약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이대호 선수는 4년을 원했는데, 그래서 이승엽 선수 나이 때까지 하고 은퇴하기로 원했는데 성단장이 그걸 막았죠. 끝까지 2년을 우겨서.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몇 번 하다가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2년 계약을 맺으면서 은퇴를 얘기했었죠. 그 해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은퇴 얘기를 꺼냈었죠. 물론 뭐 은퇴 말년에 정말 뭐 타율 4위를 할 정도로, 골골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 성적을 보여주고 은퇴하는 것도 멋진 거죠. 하지만 롯데 팬들은 그런 이데어를 더 보고 싶은 거죠. 이승엽 선수만큼 그 나이대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더 기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선수인데 너무 아쉽죠. 그쵸, 안치홍도 무조건 잡아야 되고. 어쨌든 계속 말하지만 송원섭은 정말 아쉽다. 그리고 강민호는 이제 롯데에 못 오지만, 자 송원섭 마지막 FA 때는 그래도 롯데가 잡아서 롯데에서 은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민호나 전준우, 송하석급은 뭐 영구 결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퇴식은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롯데 인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야구팀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키움의 그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팀이고 그렇게 관중에 목말라하는 팀인데 스스로 관중이 못 오게끔 하고 있죠. 조금만 잘하면 보내버리고, 게다가 푸차 선수를 은퇴시까지 안 해주고 그냥 말년이라고 딴 팀 내보냅니다. 유현준, 박병호. 그런 팀에게 그런 팀에서 어린 선수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내가 이 팀에서 잘해봤자 저렇게 되겠구나. 박병호나 유현준처럼 푸차 선수들도 저런 대우 당하는데 내가 잘해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뛰겠죠. 그러면 그 팀에 어떤 애정이 있을까요? 그런 선수들이 FA 때 그런 애정을 갖고 팀에 남으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롯데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이대호, 전준우, 손아섭 이렇게 대하는 걸 지금 김민석이나 윤동이나 다른 선수들도 다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전준우에게 헐거버한다. 그리고 손아섭도 안 잡는다.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커가는 선수들이 뭘 보고 배우고 또 뭘 보고 롯데에 그렇게 막 남아있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 성단장님이 바뀌든 아니면 계속 하든, 만약 계속 한다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가성비로만 운영한 게 아니다. 팀은 야구는 스토리도 있고 또 프랜차이즈 대우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또 그러면서
영국 앨범도 하고 은퇴식도 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쵸. 분명히 잘해줘야죠. 저번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전준우가 뭐 영국 앨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뭐, 뭐 어느 팀에서든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한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수죠. 거의 골든 글러브급 그 정도 선수인데 그런 선수에게 그런 대우는 조금 아니었죠. 저는 그때 진짜 전준우가 진짜 롯데를 좋아해서 남았다고 봅니다. 타팀 오퍼가 없었지만 그 돈에 남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오늘 분석 방송은 약간 잡담을 조금 더 해주면서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 자, 내일도 우리가 이기고 이번 삼성전에서 우리가 수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승조를 아낄 만큼 또 그렇게 될 것도 같고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롯데가 또 이긴 걸 응원하면서 또 바로 또 야구를 또 보시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